세 번째 주제는 노조 억지에 날아가는 광주형 일자리. 정말 안타까워요. 뭐 18일에 결판을 낸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 보니까 영 아니오 있다겠어요. 저는 물 건너갔다 봅니다. 전 솔직히 물 건너가 여러 가지 벌써 이제 숟가락 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본래 이제 목표는 임금을 이제 한 3,500만, 4천만 원. 현재 그러니까 국내 5개 완성차 그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월급이 9,213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좋겠다. 네, 억대 연봉자입니다. 억대 연봉자인데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 자동차 공장 안 짓습니다. 현대가 98년 이후에 20년 동안 국내 공장을 안 지어. 왜? 현재의 노동 생산성과 노동 임금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주 일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3,500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노총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민노총 아주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에 관해서 합의한 게 이제 이겁니다. 전 이것 보고 내가 써왔어요. 그 합의를 한 내용이 이렇게 합의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3,500만 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적정 임금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뭐 영역에 포함시켜서 공정 임금의 속성을 갖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게 원칙이다. 자, 이 이야기 한다는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현대차 또 다른 회사 9,20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광주시가 같이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럼 현대차에서는 아니 우리가 임금 싸다니까 그거 투자하려고 했는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현대차에서 쉽게 나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주시가 어떻게 노조에 굴복을 한 것이죠. 노조에 굴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변질되고 결국 이제 저렇게 가다 보면은 설사 임금이 낮다 하더라도 민노총이 개입합니다. 그럼 노조 만듭니다. 그럼 임금을 이것이죠. 이 노조는 월급 많이 받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은 높이 올라가고 그럼 결국 이제 흐지부지 또 이제 경쟁이 떨어진다. 1000cc 미만의 경차는 임금 따먹기 장사입니다. 이게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100이랑 큰 거 고급차일수록 많이 남아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1000cc짜리는 별로 남지 않아요. 결국 저임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경쟁력이 없으면 문 닫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책임이 제일 큰가? 가장 책임이 큰 거는 광주시입니다, 여러분. 그 광주시장인 그 이용섭 시장이 처음에 그분도 이제 뭐 여러 장관도 두 차례 하고 국회의원도 뭐 2번씩 하고 이러니까 광주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광주형 일자리를 꺼낸 겁니다. 이거는 광주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3,5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할 테니까 이 현대차에다가 러브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현대차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는 건가? 이걸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따져보는 현대차가 오히려 고객입니다. 근데 광주시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차를 불러 모았는데 막 노조에서 난리를 친다 이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기아차에서는 1억 가까이 받는데 우리 3,5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움츠러지는 거예요. 경제로 풀어야 될 일을 정치 논리로 푸는 겁니다. 광주시장 더 하려고 여기에서 그냥 몰라요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업 모델의 주체가 나 몰라요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18일날 무슨 결판이고 뭐고 간에 이제 다 글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게요. 뭐 자꾸 외국 얘기 해봤자 우리가 가슴만 터지는데 미국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요 이런 공장 하나 유치하려고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줍니다. 땅값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저 고용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고용의 그 월급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비겁하고 모두 비열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쁜 거는 노조예요. 네. 지금 이제 정말 얼마 전에 보도 나왔었죠. 구글에서 제2 본사를 옮기겠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우르르 덤벼든 겁니다. 왜? 일자리 생기니까 구글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저기 10만 달러, 우리 지금 1억 1천만 원 이상이죠. 10만 달러짜리 일자리 5만 개는 보장했다니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 인근, 또 워싱턴 인근의 도시가 이제 선정이 됐지요. 그런데 기업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도시가 살고 죽느냐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가 경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번 광주형 일자리를 굉장히 유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 사실 한국이 너무 고임금입니다. 우리 경쟁 국가에 비해서 대만이 이제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우리가 좀 낮습니다만 비싸다 본데 대만 분들의 임금이 우리 그 절반도 안 돼요. 우리 사실 일본이 잘 산다고 하지만 일본의 그 대졸자, 대기업체 공무원, 공무원 우리 삼성하고는 비슷비슷하게 안 되면 우리 임금이 굉장히 고임금 구조입니다. 단 우리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 구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사회적 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장 임금을 낮춰서 투자를 받게 하고, 그래서 기업들은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임금은 국가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그걸 사회적 교통비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걸 말입니다. 보육비를 낮춰준다든지. 그래서, 사회적 임금을 낮추면서 기업의 임금을 낮춰서 상승할 수 있는 한 모델로 봤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그래서 잘 되면 저게 전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동에도 가고 무슨 부산도 들어가면은 한국 사회 임금 구조를 낮춰 그래야지 외국계 투자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끝나고 결국은 노조.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렵다고 봤어요. 왜? 한국 노조가 가만히 있을 노조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임금 5천만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제 민노총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살살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야 민노총 가입해라. 또 민노총 가입한 단체가 생길 거예요. 요즘 복수노조 가능하니까. 그럼 그 단체가 또 임금 협상하면은 결국 9천만 원 쉽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지만 난 되기를 좀 바랬습니다. 바랬는데 역시나 저렇게 돼버렸네요. 네. 정말 피해는 광주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받는 거죠.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또 대학생들이 네. 제발 갖고 오라고 이렇게 호소문을 했는데도 이 노조가 망치고 또 광주시가 정치 네. 논리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네. 뭐 현대차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 계산해보면 이거 안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쇼노님이 동구권에서 일 잘하고 있는 근로자들 있으면 한국 구경을 하는데 절대로 한국의 자동차 공장은 이렇게 구경을 안 시킨다고. 이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진짜. 예. 자동차 공장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네.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처럼 핸드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꽂고 있답니다. 그래서 놓치면 야야 또 꽂아라. 이거 조립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니 지금 아까 외제차 사야 된다. 진짜 현기차 사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랑할게요. 저 외제차 타고 있어요. QM3라고. 이게 삼성차입니까? 네, 아니, 르노 삼성인데 이게 외제차로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스페인에서 조립을 다 해갖고 와갖고 저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외제차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페인에서 완전 조립을 하는데 스페인에 있는 근로자들의 그 월급이 여기 있는 근로자들의 반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베네핏도 여기 근로자보다 좋지도 않대요. 근데 불을 켜고 열심히 일을 하고요. 저도 중국에 가서 그 현대 합작 공장 봤는데요. 네. 눈에서 불이 나요. 그냥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당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은요. 전 그분의 말씀에 반대합니다. 전제를 하고. 현대차가 망해야지 네. 대한민국 경제가 바뀐다. 네. 그래서 노조가 제정신 차리고 국민들도 제정신 차린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대차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무너지면 수많은 하청업체 붕괴되고 그러면 우리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대합니다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무너져야지 한국 경제, 특히 한국 노조가 정신 차리고 국민도 정신 차린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정말. 그리고 현대차도 노조 눈치 그만 보고 좀 반듯한 회사, 깨끗한 회사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선동열 그 감독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 가슴 아팠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도 정말 야구에 이음자도 모르는 분이었고 네. 그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 이분들 이러시면 안 되죠. 응? 거기서 아니 어떻게 나가면은 야구협회 이 총재라는 분이 선동열 감독을 이렇게 감싸는죠. 거기서 국회의원들 비움 맞추고 있고
이번 근데 총리 때도 좀 그랬어요. 저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가 났었고요. 네. 나중에 진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네.